자, 지금부터는 토론에 들어가겠는데요. 최근에 처음에 인천공항공사, 그다음에 도로공사, 톨게이트, 그리고 발전, 이어서 지금 최근에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우리 지부가 투쟁을 하고 있고, 또 정규직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제3의 방법으로 지금 접근해서 해결을 앞두고 지금 대선에 임하고 있는데, 우리 유재길 동지가 참여를 하셨거든요. 지금 건강보험공단의 비대위원장을 이번에 또 맡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그래서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음소거 해주시고 한 말씀 상황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15일부터 건강보험노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복무하고 있고요. 저희 전 위원장이 1년 남짓 하다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탄핵이 됐습니다. 탄핵이 되는 과정은 역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도 역시 비대위원장 들어오면서 첨예하게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들의 갈등 속에 중심이 서 있습니다. 저희가 인사말에 국짐당 윤석열이라고 당선자라고 표현했더니 국짐당이라 했다고 지금 사이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정도로 갈등이 굉장히 심한 좀 상황을 우리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이죠. 내용들은 2017년도에 1차 정규직 전환 관련 이행하지 않는 효과가 몇 가지 오지 않은가를 생각하고, 그때 정규직을 했더라면 지금 이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지 않았는가 이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은 작년 한 해 동안 매해서 그 소속기관 방식으로 정리가 됐고, 지금은 그 노사전 협의회의 위원 구성으로 지금 반년 정도 가고 있습니다. 위원이 상급단체가 들어와야 하는부터 비노전 대표가 들어온 것 같고 한 6개월 지금 싸우고 있다. 결국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제 또 걸리는 게 정규직 노조가 참여하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하고 있어서 전 집행부가 이거를 참여 결정을 안 해놓고 저한테 넘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선거가 닥쳐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해한데, 어찌됐든 노사전 전문가 협의회에 정규직 노조가 참여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조직 논의를 중립 중원위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토론회나 많은 연구와 통계 이렇게 제시하지만 현장에 있는 노조활동가로 보면 전부 다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비정규직 동지들이 우리 건물 광장에 텐트를 치는데 그를 뜯어내는 그 정규직들의 눈동자를 보시면 정말 이 상황이 대단히 문제가 많구나는 걸 실감하게 될 겁니다. 우리 정규직 노동조합도 저희들 선배들이 많이 좀 교육하고 토론하고 해서 시각을 바꿔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투쟁들을 보면서 정규직과 갈등이 너무나 깊어졌어요. 우리 같으면 고객센터, 콜센터에서 전화를 안 받고 하면은 지사로 전화가 허전한다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정규직 지사 직원, 전문 직원들은 일부러 막 돌린 것 같다. 그다음에 또 비정규직 동지, 정규직 동지를 같은 노동자가 아닌 그런 또 시각으로 보는 것들이 그게 계속 쌓여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구조로 가버렸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그 비정규직 노동,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합 투쟁을 지도하시는 동지들도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는 어떻게 됐든 하나다라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갈등이 풀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짧은 비대위 기간이지만 저희
공단의 그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는 최대한 또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생하시겠습니다. 잘 원만하게 정규직 비정규직의 이 새로운 어떤 연대 단결 모범을 좀 창출해 주시고 자회사보다는 조금 더 전진된 방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례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아까 강동화 동지가 많이 강조했습니다만은 이 자본과 정권의 이제 분할 통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라치기 이것을 다시 모으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해결 방안에 대해서 그 지향에 대해서 함께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동안 우리 노동운동이 그와 관련한 의식화, 교육선전, 토론 이런 것이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임단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자, 이 자리에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국가공무직 노조위원장님 참여하셨는데 한 말씀 해주실 수 없을까요? 지금 채팅에 여러 가지 글을 올려셨는데 지금 얼굴 보여주시기가 좀 어려우신 상황인가요? 어, 아까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임금 관련해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저의 생각은 임금 우선적으로 기본과 원칙은 임금보다도 우리 공무직의 지위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게 우선적인 건데, 그리고 공무직의 지위가 먼저 기본과 원칙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발제자분들 말씀하시기를 동일 업무, 동일 임금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임금의 열악함, 그리고 그 뭐 최저임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공공부문에 계시는 분들은, 공무직의 지위가 일단 없어요. 공무직의 지위가 없고 법적인 근거조차도 없어요. 그거를 우선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공무직의 지위에 대한 그러한 임금이라든지 수당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앞서서 기본과 원칙은 무시를 하고 임금을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하고의 좀 반대 의견이 많이 전에 발제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과 저하고의 반대적인 그러한 의견입니다. 네, 아까 우리 정문주 본부장님께서 그 신분보장법 법제도 개선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법 제도 그런데 개선을 말씀하셨는데, 네네 양재 노총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네. 공무직의 지위이기 전에 공무직법 제화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무직법 제화라고 하는 거는 공무직을 법제화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정부 조직법에 공무직을 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정부 조직법에 공무직을 둔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정부 조직법에 따른 거는 그 공무직의 지위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 조직의 구성원인 것 뿐인 거지. 공무직의 지위가 정확하게 어떤 거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공무를 하고 있는 민간 근로자다라든지라고 하는 그런 공무직의 지위를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법제화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법제화보다는 공무직법 제정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나중에 정문주 본부장님이 설명을 좀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의견을 해 주시거나 질문을 주시거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중부 비정규직센터의 신영배 동지 뭐 의견 없습니까? 네네. 저는 이 공무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말 어떤 매우 힘들게 어렵게 여러 가지 어떤 권리 찾고 조직 만들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싸우는 과정들을 보고 연대도 하면서 매우 힘들다는 걸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비정규직 개념도 조금 지금 우리 전체 사회에 약간 공무직에 약간 벗어난 얘기를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비정규직 개념도 좀 다시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근로기준법 자체를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저는 반이 넘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들은 대부분 근로기준법이 있지만 스스로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노동자, 그 다음에 스스로를 조직할 수 없는 노동자, 또 스스로를 조직을 만들더라도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 가지고 그 조직을 유지할 수 없는 노동자. 제가 말하는 이런 노동자들은 다 같은 노동자들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전태일처럼 외치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달라 제발 하는 그런 노동자. 노사관계 자체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모든 노동관계법이 무용지물인 노동자. 그런데 이런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 역량으로 또 윤석열 정부 하에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더욱더 커질 게 예상되는 노동자. 이런 노동자의 조금 조직 노동자들이 좀 주목을 해줄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지역, 중앙 돌아다니도 거기에 사람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배치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뭔가 좀 하겠다고 사람이나 예산을 조금 어떻게 지원을 해달라 간곡하게 호소했지만 어느 한 군데에서도 그런 것들을 실질적인 도움을 못 주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노동자들은 여러분들 잘 알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플랫폼 종류 굉장히 많죠. 그런 노동자들, 다단계 하도급의 최하층에서 일하는 안정과 임금과 모든 게 엉망인 노동자들, 초단기 3개월, 6개월 이런 초단기 계약자들, 그다음에 알바 노동자, 노인 임시직 노동자, 아마 다 합치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저는 60%, 70%를 차지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좀 생뚱맞게 공무직 노동, 그런 의미에서 공무직 노동 운동을 보면 이거보다는 훨씬 조직하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쉽고 유지하기도 쉬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옆길로 약간 쉬었지만 여기 노동 비정규직도 노동 문제에 대하고 관심 갖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정말 우리 노동운동이 조직 노동운동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데 돈과 사람을 조금 배치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공무직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화이팅이라고 격려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예. 아까 우리 이경민 위원장님께서는 그 신분, 역할,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법적 보장을 많이 강조를 하셨고, 또 처우와 관련해서도 거의 뭐 50% 내지 60%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은 안정됐다고는 하나 굉장히 차이가 이제 있는 거고. 그러나 지금 이제 역대 정권에서 가장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많이 시켰다고 하면서도 문재인 정권 하에서 비정규직이 또 그만큼 더 늘어나 버리는 이런 현실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도현 노무사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노무 상담하다 보면은 뭐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일단 하시는 말씀들 다 잘 들었고요. 그런 기본 취지는 다 이제 이해하면서 저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신자유주의가 되면서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아졌는데요. 그럼 말 그대로 그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 비정규직들이 급여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규직보다? 그게 신자유주의의 기본 원칙에 맞겠죠. 사실 그 신자유주의 얘기하면서 비정규직들이 정규직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으면 더 받는 전제하에서 비정규직 고용 안정으로 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고, 물론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또는 제 얘기에 그 반대의 생각 갖고 있으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2002년도인지 3년도인지 그때 이제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비정규직의 그 처우를 좀 더 높여주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그 사회적 대화로 한번 풀어보자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얘기만 있었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얘기로 더 진전이 안 됐었는데요. 한번 그런 부분들도 지금 뭐 비정규직을 해소하자고 얘기하면서 근데 그 비정규직이 뭐 되는데 또 자회사의 정규직이에요. 그럼 자회사의 정규직인데 또 그 근로 조건은 똑같아요. 하지만 또 문재인 정부는 유해등한 수치상 정규직을 또 많이 그 해놨다고 또 선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에서는 그 이해질 등간에 2007년도에 비정규직법으로 인해서 고용 안정이 어느 정도 그 된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진전 그 전보다 발전이 된 건 그건 맞거든요. 예, 맞는데 문제는 고용 안정만 됐단 말이에요. 그 어떤 급여나 또 처우나 이런 부분들의 그 지원상이 조건 인상 없이 고용 안정이 되니까 고용 안정이 의미가 없는 게 실제로 그 비정규직들이 근로 조건이 안 좋으니까 스스로 그만두게 된다고요. 스스로 그만두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 뭐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고용 안정된 그 효과가 얼마큼 있는가라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신자유주의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신자유주의 원칙대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정규직의 이제 진정한 취지, 이 자본주의 하에서 이제 비정규직이 전문성이 있고 뭐 이제 아예 근무 형태가 다르고 이제 이런데 적용만 국한해서 된다면은 좀 봐줄만 한데 지금 그걸 완전히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고용의 유연화로 이제 악용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그게 지배적인 문제죠. 자, 전국 연합 우리 김규현 동지 음소거 해주시고 현장에서 직접 이제 일하기 때문에 한 말씀 해주시죠. 자기 소개하고. 저는 일단 저 민주화남노조 음성지부 지부장을 맡고 있는 김규환입니다. 예, 오늘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갖고 예, 발제를 처음부터 다 듣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된 투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현장에서 이거를 봤을 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투쟁을 잘못했다. 저 또한 잘못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그 집행부들이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그 불거질 문제들을 그 진정성 있게 고민을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거는 맞는데 그 문재인이 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을 때 기본적으로 각 산업별로 분명히 부딪히는 게 예견이 됐어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거기 기간제, 거기에 또 자회사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만남과 그들과의 그 대화를 전혀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냥 정부 주도하에 뭔가를 한다라고 하니까 기다려보자라는 투쟁이 더 많았었고 여론 또한 문재인이 하니까는 해주겠지라는 그런 기다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동 현장에서 산별 단체 그 노조를 떠나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그 대화가 필요했어야 되는데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그 골을 그동안에 쌓였던 골을 좁히기 위해서 어쨌든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채널을 구성하고 토론을 가지고 어떻게 뭔가 이렇게 제스처를 취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한 해, 두 해 넘어가다가 19년도부터 이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 더 골은 더 깊어졌고 그걸로 네. 인해서 예, 사회적으로 손실이 더 컸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음성에서도 어쨌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노조랑 저희랑 골이 되게 깊어졌어요. 예, 좀 안타까운 건데 솔직히 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서로 그냥 친분 있게 이렇게 웃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조직 대 조직으로 만나면 또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왜냐면 집단지성이 정상적으로 발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 자체가. 네, 그러니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한테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노동조합의 그 조합원의 크기가 아니라 노동조합으로서 이 사회에 이바지해야 하는 기본적인 인식이 제대로 박히지 않았으니 내가 누군가의 위에 있다라는 우월감, 권위의식 그런 걸 내려놔야 되거든요. 지금 아까 공무직 노조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게 저도 요번에 이제 공무직 몇 분을 또 추가로 가입을 받다 보니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지금 공무직 노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내 네, 임금이 얼마 올라가는 것보다 저들이 나에 대해서 좀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공무원들이 공무직 노동자들을 기본적으로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하거든요. 필요할 때 쓰고 남을 안 쓸 때는 어떻게 뭐 내치려고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안정망이 안 된 거예요. 네, 신분은 공무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되게 많다. 솔직히 임금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오래 되신 분들은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 공공 부분에 대한 그 토론을 더 가져봐야 되지 않겠는가 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 정무주 본부장님께서 아까 이경민 위원장의 질문, 공무직의 그 신분 보장, 지위 법적 보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신분보장 법제화의 목적은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만연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신분보장 법제화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공무직이 수행하는 일, 그 업무를 공무로 인정하는 것이 법제화의 목적이라 좀 봅니다. 관련해서 뭐 일부 고위직 관료들 그리고 일부 보수적 학자들의 경우에는 역으로다가 공무직 법제화가 공무원 시켜달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 공무 자체를 그 권한과 책임을 법령상의 근거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경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파생적으로 드러나는 임금 근로조건원의 차별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법제화 좀 우선이다 이렇게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양대노총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단행법률로다 공무집법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들 고민은 대선을 앞두고 작년 가을부터 이 건이 너무 늦게 공무직위원회에서 논의 올라오다 보니까 소위 똘똘한 법을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갈등들이 양산돼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소위 그 새누리당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공세 들어왔던 것들 자체가 공정성의 문제를 가지면서 인천공항에서 싸움이 들어왔던 것들이잖아요. 그런 식의 불필요한 갈등들이 유발돼서 또 지연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단행법률보다는 기존의 법률들,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 이 안에 우선 담아서 들어가는 것들이 좀 손쉽고 빠르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했었는데요. 오늘 자료에 이제 그 내용들이 일부 들어와 있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업그레이드 수정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고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뭐 현 정부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차기 정부가 5월 9일이면 출범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제대로 된 똘똘한 법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건 단행법률이고 공무집법이다. 저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어제 양대노총이 정부하고의 운영위원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기했던 건도 공무직 노동자 그 지위에 관한 법을 좀 만들 때 그 안에 개념이라든지 신분보장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담아서 이 건들이 타 법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인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 3월이면 끝나버리는 공무직위원회 관련돼서 정부와 우리 노동계 전문가들이 논의할 수 있는 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을 좀 우선 담아내고 가보자 이런 식의 제안을 했던 바들이 있고요.
근데 어쨌든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현재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거는 뭐 대선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물론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뛰어넘어서 훨씬 더 저는 그 보수적이고 반노동적인 정권이기 때문에 이 본권을 관철시켜내기 위해서는 여간 과거보다 더 많은 힘이 들지 않을까. 이거를 통해서 현장이 더 연대하고 단결하고 조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토론 과정에서 이제 우리 동지들 지역에서 현장에서 발생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현장의 갈등 이런 문제 관련돼서 총연맹에 활동하고 있는 한 사람의 간부로서 정말 숭고하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노동자들이 하나가 돼서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그런 지도를 하는데 애쓰겠다 이런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네. 예. 박용석 원장님 음소거해 주시고 한 말씀. 아마 이제 국가공무직위원장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이제 공무직 노동자를 바라보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정문주 부부장이 얘기했지만 공무직의 법제화의 논리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알다시피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서 신분을 보장하고 임금을 안정시키면서 또 차별을 해소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까 이제 공공기관에는 저런 공무직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정규직 또한 민간이기 때문에 전혀 그건 공공기관은 공무직을 둔다 자체가 차별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통합을 한다는 것들이고, 다만 이제 행정기관, 교육기관은 공무원 교사라는 특수한 신분이 있다 보니까 불가촉의 공무직이 필요한데, 결국 뭐냐면 국가공무원처럼 일정하게 공무직도 신분의 안정과 그 다음에 소위 고용과 그 임금의 어떤 안정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박아놓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국가에 있어서의 소위 말하면 이 공무직도 또한 대부분 소위 말하면 대국민 관계에선 공무원에 준하는 만큼의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실제로 내부에서는 공무직들 갖다가 완전히 이제 행정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있어서 아니 기타 사용인처럼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들의 그 지위에 걸맞는 법제가 필요하다는 것들이고, 아마 이제 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뭐냐면 공무 비정규 문제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적어도 정규직화에 대한 기본 방침을 가지려면 정규직에 준하는 만큼에 있어서의 소위 말하면 고용의 안정과 소위 이제 임금의 어떤 차별을 갖다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는 그들 모두가 정규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 방안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잘 들립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잘 들립니다. 아까 강동화 석부위원장님의 얘기만 보면서 아마 이제 좀 토론하다 보면 충분히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만 저는 아까 이제 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정책 측면에서 이 공공시장을 들기에 근간을 끊고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냐면, 어쨌든 나름대로 소위 국정 과제와 초기의 방향들은 이전과는 전례가 없는 획기적인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것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집권 세력들이 자기 역량과 의지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소위 경제 관련들어 있잖아요. 이 기득권 체계 속에서 결국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처음부터 문재인 정권이 안고 있는 한계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정책에 있어서 그럼 예를 들어서 보면 여러 가지 논의되는 걸 또 어떻게 좀 차별화시켜서 논의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한계가 많았다는 것들이고, 오히려 이제 기왕에 말 나온 김에 문재인 정권의 결정적인 현재 문제는 뭐냐면 이 코로나 위국면에서 국가 재정을 갖다가 여전히 있잖아요. 긴축하고 재정 건전을 시도하면서 불평등을 확산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OECD까지 그 지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선진 각국들이 코로나 때 엄청난 재정을 집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정 지출을 계속 억제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소위 말하면 홍남기를 비롯한 경제관련 저항들인데, 이걸 정확히 말하면 청와대가 소위 말하면 의지가 없이 역량 없이 놔두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철도나 에너지 쪽에 있어서의 경쟁 분할 민영화 체계를 갖다 놔두는 것 또한 이런 것들이 공공권 체계를 갖다가 바꾸는데 결국 이 정부 역량이 한계가 보였다는 것들이고, 왜 비정규 문제를 제가 처음에 구조시켰고 있냐면 공공물이 비정이 늘어났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뭐 신자유주의란 말로 딱 될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을 억제시키고 비용을 줄이면서 경쟁을 갖다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결국은 이런 어떤 차별적 요소를 좀 비정규직을 갖다가 양산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어요. 이 체계 자체가 근간이 되고 있는 공공무 시장화 체계, 이게 이제 소위 말 신자유주의 체계인데 이거에 대한 극복 역량이 없었다라는 측면들을 저는 강조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계속 이영민 위원장님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제가 공공부는 아마 제가 이 중에서 제일 노조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딱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올려놓으니까 저 이따가 좀 못 찾아가고 있는데 한번 좀 사회보신께서 한번 채팅에 지금 장문의 글을 그런데 올리고 계신데 이게 이제 핵심적 의제를 갖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면 뭐 잘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공공부 노동운동에서도 민주노총에서 한길을 팠던 사람이기 때문에 30년 동안 운동한 사람이 없잖아요. 1세대로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공무직의 법제화의 기본 취지 그런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혹시 그와 좀 다른 게 뭐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네. 지금 이경미 위원장님 한 말씀 더 하실 수 있습니까? 열심히 채팅창에다가 글을 올려서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 채팅으로 다 올라갔어요. 그게 지금 다 공유가 신속히 안 되니까 지금 아, 그 올린 얘기를 네. 요약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그거를 저희는 예전에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기기 이전에 정부 부분에 계시는 분들은 정규직은 공무원, 비공무원은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고용직이었죠. 네. 고용직이 아니라 비정규직. 그래요? 비공무원이었었어요. 그리고 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고 비정규직이 비공무원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2003년도에 비정규직에 관련돼서 논의가 있었고 청와대 미화직에 있었던 용역에 계시는 분들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을 했었고 2003년도에 노무현 정권 때 그리고 2007년도에 또 이제 고용노동부에 계시는 분들도 공무원으로 전환을 했었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공무원으로 전환을 했었던 게 국가공무원법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공무원의 TO가 있으면 그 TO에 의해서 다들 전환이 되었었는데 그리고 전환되기 전에 채용되는 그 기준이 엄정한 기준으로 신원조사, 신원진술, 신원보증인이 있어야지만 채용이 됐었어요. 공무원하고 동일한 채용 기준을 두고 이 사람들을 채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 그러한 그 전환 기준이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어차피 공무원으로 전환될 사람들이니까 그러한 엄정한 채용 기준을 뒀었고 그리고 공무원하고 동일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정부 부분에 계시는 분들은 그러한 업무 체계에서 업무를 했었고 그리고 법제처하고 그 대법원 판례에 보면은 법제처에서는 공무원의 업무를 무기계약직으로 위임이나 위탁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정당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 방해는 이제 무효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업무 방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가 거의 공무원의 법률에 의한 업무이거든요. 법률에 보면은 공무원은 뭐뭐뭐 한다, 공무원은 뭐뭐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의 조항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공무원이 아님에도 공무원의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법제처하고 대법원 판례를 본다라고 하면은 전부 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들이 다 무효라고 하는 거죠.
정부 부분에 계시고 있는 공무직들을 본다고 하면 특히 경찰청에 계시는 분들이 교통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범칙금, 과태료, 그리고 면허 정지, 취소,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 등등의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아직도 그러한 업무를 이행케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대통령과 같이 선출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범죄 경력 회보서를 제출을 하거든요. 구비 서류로 첨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범죄 정보 시스템에 대한 규정을 보면은 거기에서는 공무원으로 배치를 하고 있고, 공무원이 조회 및 발급을 하게 되어 있고, 비밀 취급 인가자, 2급 인가자가 발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경찰청에서는 비밀 인가자 2급은 정보과만 가지고 있고, 그 이외에 경찰관들은 2급을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의해서 윤석열이 그 범죄경력 회보서를 첨부를 해서 제출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정당한 업무가 아닌 사람이 발급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의 그 대통령 당선은 무효인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직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고, 선출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거의 대부분의 무효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법무부의 무도 실무관 같은 경우에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법적인 근거도 없으면서도 조두순 같은 그런 특정 범죄자를 우리가 보호 관찰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이게 그 전자발찌 등을 훼손을 하고 도망갔을 경우에 이제 그 사람들 이제 현장에서 이제 잡고 그러는데, 그것도 또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효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특정 범죄자들이 법을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서 오히려 그 독직 폭행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전부 다 풀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제일 대표적인 예가 국토교통부의 도로법이 2016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그 운행 제한 단속을 한다라고 하는 법 제정이 됐었는데, 민간인도 운행 제한 단속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법은 있지만 이러한 사람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이 제정이 됐어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직의 네. 질서 분명하게 예, 제가 이제 대충 좀 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좀 간단히 좀 답을 드린다면, 네. 네, 아마 이제 공무직 법제화 문제와 좀 다른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아요. 이제 공무직은 공무직에 신분이 있는 사람들에서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고용과 임금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안정된 법 체계가 필요해서 공무직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잠깐만, 제 말씀 있잖아요. 네네. 이경림 위원장이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네. 우리나라의 그 국가공무원 체계에서 본다 한다면 실제로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업무를 하는 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이제 수사, 그 다음에 여러 단속, 그 다음에 세관, 이런 되게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을 정부가 공무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채용을 억제시키면서 소위 말하면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 채용 체계가 가지고 공무원처럼 일하기 위해서 책임을 묻게 하면서 공무원처럼 대접하지 않고 있는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거 아니신가요? 그거하고도 같지만 저희가 기재부를 갔어요. 네. 동일 업무 인증을 했더니 저희는 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으면 이제 공무원하고의 동일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저희한테는 사업이래요. 근데 공무원한테는 공무래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동일 업무, 동일 임금에서 동일 가치 노동이라고 하는 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동일 가치 노동이라고 주장했더니
동일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직이 공무를 하고 있다, 공무직이 정규직의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을 해줘야지만 동일 업무, 동일 임금, 동일 가치 노동의 동일 임금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임금 이것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답답한 거죠. 기본과 원칙을 예. 먼저 만들어주고 나서 동일 업무, 음. 동일 임금, 동일 가치 노동을 얘기를 해야 예.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공무직 법제화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공무원처럼 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직위에 준하는 만큼의 해줘야 된다는 것들이고 그걸 가치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글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건 하여튼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그 문제를 다 토론할 수는 없고요. 아니요, 제가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물론 예. 네, 뭐 한번 알겠습니다. 아니라 중요한 문제이기 예산이 때문에 일단은 사업비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가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재부에서 하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가 우리 예산이 일단은 사업비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우리는 정원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업이 아닌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가 정당한 업무다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줘야지만 동일 업무, 동일 임금, 그리고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이거를 주장할 수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건 기본과 원칙은 배제시켜 놓은 상태에서 임금을 얘기를 하니까 기재부에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기재부가 지금 네. 정원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라서 TO를 한정시켜 놓고 나머지는 이제 사업비 처리를 하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러한 활동을 한 게 10년이 넘었어요. 지금 오래됐죠. 11년 그렇게 한 게 오래됐습니다. 제가 민주노총 대변인 출신인데요. 네. 그래서 오래된 사실인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한번 그 박용석 원장과 우리 정본부장하고 통화도 좀 해가지고 또 고민을 좀 심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강동화 동지나 우리 김규현 이 비정규직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여쭈어보면은 지금 이제 이게 민간 위탁이 무기계약직으로 돼서 고용이 좀 안정되거나 또는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면은 활동을 잘 안 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차는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당위로는 있으나 비정규직 역시 구조적인 인식을 갖지 못하고 계급적이고 변혁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그리고 또 하나는 정규직 대기업 공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역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공통적으로 왜 우리의 처지가 이렇게 갈라치기 되고 차별화됐는지 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일치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단계를 도모하고 연대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단순히 도덕적으로만 호소해서는 안 되거든요. 고정 변수로 딱 두고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면 자기 파이가 빼앗긴다고 딱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적인 인식이 정규직, 비정규직 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비정규직 투쟁을 계속 하면서도 자기 당면한 요구 투쟁에 집중하지 그런 교육 선전이나 구조적인 인식 심화에 대해서는 별로 지금 목적의식적으로 노력을 안 해온 게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된다는 얘기는 무기계약직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기간제 노동자들이 정규된다면 무기계약직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처지나 조건이 변화가 조금 있기는 하나 실제 그런 사례도 별로 없지만은 있기는 하나 그것이 뭐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소위 말하는 대공장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 소송을 통해서 정규직 노동자로 됐을 때 똑같은 취급을 받는 그와는 다른 형태로 정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정 소장님 생각하시는 그런 것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이 완전히 뭐 투쟁 현장에서 벗어난다거나 아니면 노동조합을 떠난다거나 그런 것은
없다. 거의 없다. 이렇게 좀 말씀 좀 예. 드리고 싶고, 그 중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교육하고 어쨌든 그들의 그 조합원들의 인식 수준을 조금 더 확장시키는 문제. 이 문제는 어쨌든 항상 이제 고민하고 이제 하는 과제로 이렇게 하고 이제 계속 확산시켜야 될 좀 과제다. 이렇게 좀 판단되고, 예. 다만 이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어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된 뭐 일상적인 해고 문제나 뭐 저임금 문제나 이런 것이 항상 이제 투쟁과 관련해서 투쟁이 이제 주변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투쟁의 과정들에 어쨌든 같이 이 조합원들이 모이고 그 속에서 어쨌든 인식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 이런 것은 일상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제 강봉준 동지 현대자동차 우리 엔진 사업 부대표도 들어와 계신데 민간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정규직 비정규직 굉장히 갈등이 쌓여가지고 있고 또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된 이후에 활동을 안 해버리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금속 주도로 현대, 기아, GM 이 완성차가 부품 계열사, 하청업체 노동자들하고 공동투쟁을 큰 방침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것이 원래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공공 부분에 있어서도 정규직 비정규직 연대를 꼭 실현해야 될 것 같고. 자, 오늘 지금 한 2시간 정도 조금 넘었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화된 토론을 계속 이어가도록 약속을 드리고 오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1차 진단과 과제에 대한 토론은 이 정도로 마치는 게 어떨까요? 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권재석 본부 우리 상임 부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리 말씀을 우리 소통혁신연구소 이사이기도 하니까 정리 말씀을 듣는 걸로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저는 할 말이 많았는데 다음 기회에 도로공사 출신이 아니라 또. 예, 저는 한때 예. 또 임금으로 본다면은 한 5천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진짜 노동 활동을 하는 게 맞는가? 뭐 그런 생각도 가졌었고요. 근데 이제 뭐 오늘 뭐 노총 차원 또한 또 연맹 차원 또한 또 비정규직이나 공무직을 담당하는 그 위원장님들의 의견을 참 다 잘 들었습니다. 전부 다 듣다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다 어떤 논리를 이제 전개를 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논의나 토론 속에서는 자기의 입장도 중요하지만은 전체를 사실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토론들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거 지금 저는 이 과거에 대한 또 냉철한 진단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까? 아까 뭐 얘기를 하셨는데 뭐 교육 선전 토론 전 앞으로 이제 그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줌회의를 하는 동안에도 윤석열 지금 그 인수위에서 이 정부에서 공무원 또한 공공기관에 있던 인원을 축소하겠다는 이런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다면 결국은 이 공공기관에 아까 전에 뭐 특히 이제 뭐 마사회 도로공사 발전사 또한 그 인천국제공원 공사를 논의하다 보니까 제가 속해져 있는 소속인데 그 소속의 조직들을 무조건 나쁜 집단으로 사실은 문제점이 있는 집단으로 매도할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조직원들도 이제 IMF 때 이명박 정부 때 다 같은 동료들을 사실은 해고라는 어떤 그런 일방적인 해고에 의해서 다 동료들을 10% 감축하고 15% 감축해왔던 그런 아픔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만약에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다시 이게 뭐 정규직화 되고 난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또 지금 이 정부가 들어와서는 또 구조조정을 또 시행한다고 하면은 또 그런 아픔을 또 겪지 말라는 법이 있었던 어떤 그런 현장 조합원들의 입장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상급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어떤 정책이나 노동 운동을 할 때는 진짜 현장에 있는
그 조합원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지 활동가다 뭐 어떤 그런 차원에서도 뭐 당연히 그건 해야 되겠죠. 그건 장기적인 어떤 그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특히 현장 조합원들의 의견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안고 의견을 대변했을 때 진짜 노동조합과 함께하는 상급 단체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다음에는 정말 오늘 뭐 저는 그 냉철한 판단이 있었고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노총 기간제도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평가를 한 걸 한 그냥 2페이지 정도 글을 올렸었는데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그러면은 노동존중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과제들을 뭐가 필요한가 그거를 평가를 진단을 하고 향후에는 첫 번째는 노동운동에 대한 철학과 어떤 개념이 바로 잡혀야 된다. 사실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는 오늘 많은 그 토론자들이 이야기했던 용어 정의라든지 그리고 노동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도 뭐 안에서도 있지만은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되면서 노노 갈등이 훨씬 더 많이 생겼습니다. 실제 예전에는 우리 재벌과 노동 이렇게 사실은 이 싸움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걸 전부 다 양극화가 돼서 노노 싸움으로 이게 됐었는데 저는 이 노동계의 지금 같은 대화나 그 협력이 더 필요하다. 우리 항상 산별로도 필요하지만은 한국의 또 큰 우리 그 선배님들은 또 이소선 어머니가 얘기했던 노동이 하나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는 것처럼 저는 노동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네. 한국노총이 이 정부가 한국도로공사가 이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는 노조가 두 개였습니다. 근데 노조가 지금 10개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저는 다시 한번 정말 그 상급 단체들이 조직 확대보다는 정말 그 현장에 있던 그 조합원들의 생각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한 조합 그 회사에는 노조가 하나만 더 좋고 아니면은 한국노총, 한국민주노총 이렇게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저는 상급 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주적인 단결권, 복수노조 허용은 좋은데 실제로 많을수록 나쁘죠. 하나가 되면 최고 좋고. 자, 아무튼 오늘 토론회가 일정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단결,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를 향해서 노동자 계급이 지금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지만 결국은 다 자본의 중층적인 부담 증가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공통의 우리의 적은 따로 있는데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교훈으로 새기면서 앞으로 심화된 토론을 계속 하도록 합시다. 오늘 토론회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죠? 예. 손 흔들고 마치도록 합시다. 손 흔들어 주세요. 사진